일단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다들 자리에 계시긴 하시겠죠? 네. 짜잔. 음, 이렇게 놓고 그냥 할까 봐요. 소린 잘 들리시죠? 네, 점블리님 잘 듣고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점블리님이 나타내주시면 되게 반가울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밤에 잠깐 났다가 사라지셔가지고, 아주 웃겠네. 그죠? 너무 피곤해 보였었는데. 아무튼 잘 즐기세요, 여유롭게.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4주차 강의긴 해요. 중간중간에 또 열 수 있을 날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네 번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냥 여러분이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린 거를 내가 몇 개나 하고 있는지를 세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이만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반성의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잔소리 시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4주차라서 이제는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 준비해봤어요. 블로그 저품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품질은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저품질이 돼요. 그래서 이 저품질, 그 네이버 블로그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질문 피드백.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빨리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보고 제가 거기다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실질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네. 저품질이라는 거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품질이랑 그리고 또 뭐 블로그 최적화, 블로그 지수를 높인다 이런 얘기 다 배우셨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음, 블로그에 품질이 있다고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블로그에도 품질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라는 까닭은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블로그는 5단계예요, 6단계예요, 7등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이만큼 운영하고 이만큼 글을 쓰고 이만큼 뭔가를 아니, 주제를 쌓았더니 이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잘 되었다라는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품질로 정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등급 A 뭐 5등급, 4등급, 6등급 뭐 이런 등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네이버에서 지정한 등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품질이라는 단어도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는 저품질이래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친구들을 다 포착해 봤더니 이게 저품질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음, 그런 경우들이 진짜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네이버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블로그에도 이제 지수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나름 보이지 않지만 있고 저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이건 아시죠? 검색 상위 노출. 네. 우리 상위 노출이라고 하잖아요. 상단 노출. 검색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뷰 탭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여기 보면 사진에 음, 보시면 여기 색깔이 여기 뷰 탭이거든요. 뷰 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탭, 그다음에 스마트 블록 이렇게 해서 구분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은 뷰 탭이라고 해서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왔던 걸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일단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보통 결과값이 1위에서 5위인데요. 어떤 단어는 1위, 3개까지밖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면 4, 5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뒷페이지까지 세서 5개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보통이 1위에서 5 이렇게 5개가 상위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적은 거고요. 이 상위 노출은 내가 딱 됐다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없, 어, 아시겠지만 최신 글에 또 밀리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 쓴 글, 콘텐츠가 탄탄하게 뭔가 내용도 풍부하고 뭐 지도, 동영상 뭐 이런 것들도 첨부돼서 되게 내용이 잘 짜졌다. 그러면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 노출은 하면 좋지만 너무 순간을 즐기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음,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상위 노출은 네, 지수랑 품질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음, 암암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수 품질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 네, 이 지수라는 거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을 텐데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뭐 로직이라는 것도 얘기 드렸어요. 뭐 C랭크 아니면 다이어플러스 이런 것들도 막 알려드리긴 했는데 지수를 높이려면 일단 블로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인기도나 뭐 신뢰 지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지수를 높여야겠다. 혹은 아 이렇게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활동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시랭크를 제가 편하게 풀어놓은 말이에요. 블로그 일단 지수, 내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이 되려면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인기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내 글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보다 뭐 스크랩이나 댓글이나 좋아요나 이런 것들로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있고 신뢰 지수는 아무래도 내가 안 쓰던 글, 전혀 안 쓰던 글을 쓰는 것보다 꾸준히 썼던 글을 쓰는 것, 네, 그런 것들의 지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 또 상위 노출에 연결되고 그에도 반대되는 경우 저품질이 있어서 저품질도 제 뒤에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화면을 조금 다시 줄일게요. 네. 저품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계속 성장을 해요. 블로그를 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물론, 글을 계속 쓰지 않으면 조회수나 방문자 수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심상치 않은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심상치 않은 뭔가라는 거는 조회수 방문자는 계속 떨어지는 거는 정상. 그런데 봤더니 네이버에서 우리 그 본인의 통계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한테 왔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이버 유입이 너무 계속 줄고 막 다음이나 뭐 네이트홈이나 뭐 이런 데서만 오는 거예요. 어쨌든 네이버 유입이 준다. 네이버에서는 무슨 일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단순하게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왔다. 그게 더 높은 비중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모든 단어들이. 저도 가끔은 네이버에서는 상위 노출이 막 5위, 6위 이런데 다음에서 1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서 6위 오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면. 그래서 이런지 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순간 글이 자꾸 밀려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상위 노출에 있다가도 계속 뒤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모든 길이. 그리고 한순간에 1위에서 갑자기 5위, 그러니까 1위에서 2위, 3위, 4위 이렇게 밀리는 거, 그런 빈도보다 막 밀리는 거. 막 갑자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뒤로 막 완전히 가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글이 자주 누락이 돼요. 통째로 누락. 근데 사실 이 누락이라는 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는 뭐냐면 음, 얘가 분류에다가 잘못한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음, 누락이 되는 경우는 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글을 바르게 했고 중복 단어나 중복 뭐 사진도 없고 그런 상업적 키워드도 아닌데 누락이 되는 것만 같아. 그런 것들 보면요. 다른 사람이랑 또 제목이 너무 비슷해서 예, 그래서 유사 문서, 중복 문서처럼 돼서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나, 한두 개 조금씩이 아니라 계속 뭔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저품질이라는 거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저품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위험해요. 여러 개가 위험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글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뺏기지도 않고, 내가 창작한 거고, 중복 사진도 없고, 내 콘텐츠인데, 이런 걸 만들어도요, 계속 글이 누락되고, 심지어 내가 누락된 게 한 개가 아니라, 이전에 썼던 것들도 갑자기 막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해요.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내 블로그 자체가 아예 이제 뭘 해도 검색이 안 돼요.
조회와 유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쉽게 판별을 하려면 조회수와 유입이 계속 조금이라도 늘거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계속 막 떨어지는 거죠. 10, 20, 뭐 100, 200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저품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콘텐츠를 계속 만들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품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조회수, 내 블로그를 며칠 안 했고, 한 달 안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내가 한 달 운동을 안 했어. 그럼 살이 찌잖아요. 물론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다이어트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그렇겠죠? 다이어트를 잘 안 해서 계속 살찌고 있어서 슬퍼요. 네, 그래서 이 저품질 블로그는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피하면 돼요.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일단 낚시성 제목인지, 예,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파워 블로그 시절에 이런 게 많았어서 파워 블로그라는 단어도 네이버에서 없앴고 훗날 인플루언서로 다시 단어를 만들었어요. 음, 이 낚시성 제목이라는 게 나는 이게 궁금해서 이 본문의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뭐 광고, 뭐 불법 대출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전에 낚시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이제 생산하지는 않지만 보면 본문 내용과 제목이 다른 경우이지 완전. 예, 이런 거를 낚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키워드를 잡으면 제목에 넣고 그 제목을 가지고 키워드를 본문에 넣고 그거를 약간 어떤 게 중점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과 본문의 구성이 조금 일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을 잘 구성해 놓고 제목을 이것도 키워드를 다 너무나 많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낚시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를 들어 어저께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 아기 기저귀를 썼어요. 근데 아기 기저귀, 그 다음에 뭐 여름 수영, 뭐 여름 날씨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키워드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 B를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A, C, D가 많아, 이 나머지가 많아버려요. 그건 낚시성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낚시성이라고 정의하는 게 딱 뭔가가 있지는 않지만 좀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제목에 있는 키워드랑 본문이랑 비슷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복된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중복문서, 중복문지, 유사문서.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돌려 계속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복사하기 붙여넣기에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음, 내가 쓴 글이고 내가 쓴 사진이에요. 혹시 이거를 계속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네, 계속 써도 된다. 2번, 안 된다. 네, 내가 만든 거라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내가 쓴 것도요, 계속하면 중복이 돼요. 그리고 중복 문서, 내 중복 이미지가 되고, 유사 문서. 심지어 이건, 그러니까 내가 쓴 것들도요, 새벽 기상 1일차, 새벽 기상 2일차, 새벽 기상 3일차, 새벽 기상 4일차.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상 1일차는 내가 나의 기록이기도 하고, 사실 남들이 1일차에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1일차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유사한 제목으로 가져가시지 않는 것들을 또 추천드려요. 이게 모닝 찌뜨기 할 때 많이 쓰셨던 것 중에 하나라서요.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 피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중복되는 걸 계속 생각나는 걸 반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법적인 내용은 없으시지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병원. 네. 병원 내돈내산 후기인데요.
그래도 의학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돈내산이라 내가 쌍꺼풀 수술하고 왔는데요. 그것도 원래는 불법이고요. 심지어 저는 제가 5년 넘게 다니고 있는 그 건강검진센터가 있어요. 서초구에. 어느 날 몇 년 지나서 뭐 서초구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거 내리라고. 네, 이제 경고성으로 서초 본소였나? 아무튼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건강검진 리뷰를 했거든요. 여기 되게 좋아요. 라고 그냥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특정한 병원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지 말고, 그리고 사진도 특정한 병원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다까지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병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술 이름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많이 노출되면 안 돼요. 원래는 자체가 안 되니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사람,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막 계속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얼마 드릴게요 하면서 특화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본 블로그는 따로 있어요. 본 블로그. 예를 들어 내 본 집은 따로 있고요. 다른 집, 다른 블로그를 하나 파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고당하고 계정이 저품질이 돼도 괜찮은 계정을 하나 파서 거기다가 이런 걸 올리시고 돈을 받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그분들한테 수익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근데 막 누군가는 무슨 병원을 또 후기를 올리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는 몰라서 올리는 경우, 혹은 그냥 다른 블로그를 파는 거예요. 한 사람당 3개까지 블로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는 5개까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계정을 타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병원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내 블로그를, 본 블로그를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체험단 블로그, 거기다가 쿠팡도 넣고, 쿠팡을 하면 저품질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쿠팡을 넣고 해서 아예 블로그를 2개, 3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가능하면 체험단이나 쿠팡 같은 거를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언제 또 상업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언제 안 좋아질지 몰라서 이 블로그가 없어도 난 본 블로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번 2번째 블로그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좀 많아요. 심지어 예, 이걸로 인플루언서 도전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근데 체험 다니고 쿠팡인데도 주제를 하나로 모았어요. 그분은 육아로 하고 계신데 육아만 육아용품이랑 이런 것들만 리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플루언서 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건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게 이런 병원, 의료, 대출, 이런 개인회생 이런 것들은요, 원고 알바가 많아요. 그거를 기자단이라고 해요. 업체에서는 저희가 기자단 좀 하실래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기자단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을 이제 아니까. 그런데 이런 원고를 써주실래요? 이거 올려만 주시면 3만 원 드릴게요, 5만 원 드릴게요. 이거는 다 기자단이라고 불러요. 이 기자단은 되게 뭐랄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 피클님한테 요 글을 주고 저한테 글을 주고 점블리님한테 주고 고양이님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걸 날 모르고 나는 이게 나한테만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백 명, 몇십 명, 몇천 명한테 어떤 이 글이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요. 사진도 만약 20장을 줬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진이요 하면서 이 사이에 뭔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험한 거죠. 중복 문서를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잘 감이 안 온다. 그럼 유튜브를 쳐보세요. 블로그 저품질. 그러면 저품질 때문에 망했어요. 기자단 알바 돈 들어오다가 망했어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분들의 찐 후기를 남겨주실 거예요. 저는 기자단 안 하기 때문에 찐 후기를 남겨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저품질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원인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멘토링 하다 보니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 글이고 내 사진이, 내 사진 아니고, 뭐였나? 내 글이고 내 사진이고 이랬는데, 그분이 계속 뭔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강 운동이었거든요. 또 필라테스였는데, 그 필라테스에 대한 운동기구를 막 썼는데,
매번 썼는데 운동기구와 관련된 것들. 그 운동기구에 관련된 그 운동기구 회사가 되게 상업적인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홍보처럼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됐나 봐요. 그냥 광고 계속. 그래서 그냥 그걸로 계속 같은 걸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품질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계속 찾아봐야 돼요. 이게 글의 문제인지 이미지의 문제인지 중국에 있는 문제인지. 응. 그래서 어쨌든 저품질은 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감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도 감기는 낫긴 하지. 근데 얘는 나으려면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아예 새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볼게요. 네, 타인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면 네이버 지식백과사전도 보면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메모장 같은데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에 메모장 있잖아요. 아니면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한번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붙하세요.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하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네이버에서 좋아하진 않아요. 뭐 한두 개 했을 때 문제 없었는데요. 예, 한두 개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그런 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네이버 지적백과에서 내용을 가져올 때 내용을 좀 축약해서 가져와요. 그게 뭐 5개, 6개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거기서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 이렇게 가져오고 네이버 지식백과 뭐 이렇게 출처 표기를 해줘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AI가 더 정교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은 좋지 않다고 좀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공이나 협찬글이라면 네, 출처나 대가성 표기, 이 글은 무슨 업체 지원을 받아서 만든 뭐 후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큰 업체들은 그런 거를 막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료나 아니면 뭔가 협찬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 꼭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업체들도 검사를 당하는 거죠. 흔히 이제 공정위 문구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급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급되고 이런 것도 보니까 예, 이게 맞는지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다시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큰 업체는. 이걸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공이나 협찬글이라면 이런 거 꼭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관련 없는 링크. 본문이랑 너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이건 약간 홍보거든요. 내가, 뭐랄까요. 갑자기 막 일상을 아기와 일상을 썼는데 되게 생뚱맞게 스포츠 용품에 대한 막 URL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걸 홍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통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반복되는 거, 너무 많이 반복되는 거, 중복, 네, 이런 것들은 홍보나 광고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제목은 키워드를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는 당연히 제목에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도 들어가겠죠? 그럼 본문에는 몇 개 정도가 좋을까요? 가 문제예요. 자, 여기다 다시 써드릴게요. 음, 키워드는 본문에, 아, 지금 제가 줌이 약간 채팅이 일어나서 글씨가 몇 개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목을 만약에 정했어요. 오늘 하기스 기저귀라고 정했어요. 그럼 이 하기스 기저귀가 제목에도 있겠지만 본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 정도가 좋을까요? 찍어보세요. 10개. 네.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10개 이하, 10개 이상, 뭐 미만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네, 일단 그냥 10개 찍어보시지요. 7개. 음.
나머지 분들은 조금 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자, 이 본문의 길이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 키워드라는 게 이 사람은 천자 쓰고 이 사람은 삼천자 글을 썼는데 또 동일하게 그 개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있는데요. 예전에는 키워드를 막 남발했었어요. 그때는 트렌드가. 근데 이제는 세 개에서 다섯 개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좀 작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다 보면 키워드를 세 개에서 다섯 개, 뭐 이게 뭐 소개하다 뭐 길어지면 조금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못해도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10개 이하로 맞춰요. 응. 그 본문의 길이에 따라 다른 거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다섯 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라고 해도 사실 일곱 개, 여덟 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반복 단어를 너무 많이 넣는 것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게 20개, 30개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삼성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단어를 그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검색 찾기로 하면 몇 개가 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은 보이시죠? 잠시만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글을 썼어요. 발행하기 전에도 이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F, 여기 이 상단에 떠요. 자, X. 컨트롤 F를 누르면 이게 떠요. 이거 보이실까요? 요거 창이 하나 뜨죠. 예, 다 아마 아실 거긴 한데요. 한 번 더 얘기 드려보면 이 창에서 여기다가 제가 미니 챌린지 뭐니 블로그 에세 몇 번 반복되는지 봐요. 그러면 지금 11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가 11번인지 또 찾을 수도 있어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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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그런데 얘가 본문 구성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키워드에 블로그 에세 타는 것까지 다 잡아서 11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너무, 내가 왜 이렇게 11개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11개인지 보고, 이 키워드는 어차피 본문이랑 상관없이 얘가 그냥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개 빠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 제가 인스타 링크를 올렸는데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뭐 세 개, 다섯 개 일단 빠졌죠. 네, 그러면 지금 한 여섯 개 정도 됐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청서를 넣었는데 여기서도 블로그 있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본문 구성이긴 하지만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넣은 거잖아요. 뭐랄까요? 신청서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빠져요. 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구성할 때 내가 같은 단어를 너무 반복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컨트롤 F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블로그 에셋, 예를 들어 블로그 에셋이 잘 키워졌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조회를 안 해봤다 하면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중복 타이틀, 중복 키워드 이런 것들은 한번 검색 본문에서 해보기. 그리고 너무 수정을 자주 하거나 갑자기 비공개하는 게 많아지거나 카테고리인데 죄송해요. 카테고리가 대량 이동되거나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가 이상 징후라고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수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내 글이 하기스 기저귀에 대한 글이어야 되는데 수정하다 보니 하기스 기저귀보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내용이 막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기저귀에 대한 분류로 내 글을 이렇게 상위 노출에 혹은 등수를 이렇게 매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환경인지 여름철 환경이고 날씨인지 지구 환경인지 그거에 따라서 기저귀인지 막 몰라요. 그래서 너무 잦은 수정,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내 글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갑자기 비공개가 많아진다. 이거 뭐지?
갑자기 우리 반에 30명이, 3학년 1반 30명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뭐, 대량으로 애들이 막 30명이 막 나가버려요. 30명에서 20명이 뭐 화장실 가버려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2반에 왜 갑자기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이동되고, 갑자기 또 사람이 없어지고, 안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자단은 돈을 준다고 유혹하지만 이런 건 비추천입니다. 업체는 이거 저품질 안 걸려요 라고 하면서 글을 주고 그걸 썼는데 저품질이 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 주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도 하고 되게 좀 수법이 다양해졌어요. 네이버에서도 스팸글을 분류할 때 이런 홍보를 해주세요. 분류할 때 키워드로 분류를 하니까 이제 이미지를 나한테 전송해서 이미지를 댓글에 붙이고 가거나 아니면 메일로 이미지를 하나 전송해서 딱 보면 내용이 이제 기자단이에요. 이거 해주시면 3만 원, 이거 하면 얼마나 아니면 오픈 링크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는 꾸준히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누구나 상관없이요.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기자단 하다가 나락으로 가신 분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네, 블로그랑 강의도 하시지만 블로그 수익만으로도 1,000만 원씩 월 넘게 하시는 강사님 저도 아는 분 있었는데 그분도 네, 인플루언서인데 서버 블로그면서 강사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지금 순위가 다 내려갔고 예, 저품질이 왔다는 소문이 막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플루언서들도 협상 광고를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광고를 계속 받고, 예, 이게 또 돈을 생각하다 보면, 예, 이런, 네, 광고 쪽으로 해서, 일반 광고는 괜찮은데요. 좀 안 좋은 광고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사실 막 좋지는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광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매번 광고 회사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품질이고 저품질이 되면 유입수가 딱딱 떨어지고 방문자 수도 떨어지고 그분도 이제 수익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늘 뭔가 계속 하려고 그래서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네, 갑자기 고백을 했죠. 네, 저품질 블로그를 확인 방법. 네, 그래서 단순 누락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뭐냐면 얘가 키워드를 잡아서 했는데 이 키워드를 잡았지만 상위 노출되지 않는 거가 아니라 그냥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보냐면 제목으로 확인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Where is Post라고 해서 우리 키워드 마스터 있잖아요. 같은 애예요. 그 사이트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뭐 블로그 유틸리 24 이런 것들이 몇 개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만약에 왜 이렇게 누락이 됐나? 라고 해서 이상 징후가 하나 뽁짝되면 여기도 한번 보고요. 여기도 한번 보고요. 네이버에서도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얘네들도 사이트마다 다 그게 틀려요. 얘는 누락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니라고 하고 얘는 누락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결과감이 나올 때는 그런 비슷한 사이트에 가서 여러 개를 돌려보고 여러 개가 얘기해 주는 거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왜요? 이제 포스트가 우리 항상 가는 이거예요. 키워드 마스터예요. 이거 여기 가서 만약에 뭐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 마스터에서 항상 키워드를 검색하시잖아요. 여기서 기저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글이 괜찮은지 누락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 웨어 이즈 포스트 맨 위에 있는 거 누르세요. 그래서 내 블로그 주소를 누르세요. 그래서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상태가 굿인지 아닌지 떠요. 근데 저도 굿이 아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지? 가서 원인을 찾아보고 이게 만약에 굿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유틸리티가 아니라 나 이름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블로그 유틸 뭐, 네. 여기 하면 여기도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제가
예를 들어 하기스 썸머 베이직 컴포트 이런 게 이거 예를 들어 어제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따옴표를 붙여보세요. 자, 따옴표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하기스에다 앞에다 붙였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일반 뒤에다가 따옴표를 붙여요. 쌍따옴표를 앞뒤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아, 그러면 여기 글이 네 글이 바로 떴죠. 이거 누락이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누려가 할 수 있는 판별법은 일단 한 개의 사이트만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다른 사이트를 같이 보고 그다음에 진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 건데 그냥 검색하는 거 아니고 자, 제가 쌍따옴표를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글이 섞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나오죠. 제일 정확하게 이게 세 번째 있는 게 지금 제 거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내 글이 누락되어 있는지 보려면 앞에 쌍따옴표, 뒤에 쌍따옴표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름을 내 글의 본문에 아니 본문이래. 내 글의 제목 부분을 그대로 복붙하고 쌍따옴표만 앞뒤로 붙여서 이게 맨 위에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누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너무 여러 개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수도 다 잘 키워나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 뭐 한 개 누락됐다고 해서 엄청 슬퍼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나랑 제목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품질이 걸리면요. 일단은 저품질 글을 밀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세 번 거든 용지를 계속 발행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해봐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블로그로 이사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몇 년 동안 어쨌든 한 달 동안, 1년 동안 했던 거 다시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질 이렇게 글을 밀어내는데 글을 밀어낸다고 해도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알아요. 네,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네, 유사문서, 네, 유사한 거, 중복된 거, 동일한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광고 문서 너무 많은 외부 링크도 너무 많은 것들 좋지 않습니다. 뭐 한두 개.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안전하게 가는 편이라 스마트 스토어까지나 아니면 뭐 나라의 그런 이제 공공기관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긴 하는데요. 내가 이거 쿠팡에 샀다고 해서 쿠팡에서 물건을 샀어요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쿠팡 링크를 굳이 붙이진 않아요. 내돈내산이랑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이 AI는 내가 내 돈 내산인지 일단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팸플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를 받아볼 거고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번에는 기내 일정을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더 짧아지긴 했는데요. 공식 종료는 화요일이라고 제가 이거 모집 공고할 때 올렸어요. 이래서 31일 날 그 수료증을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화요일 날 끝났는데 또 수요일에 종료해요. 정 없잖아요. 그 6월이. 네, 그주 금요일까지는 단톡방에 다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이 프렌즈에서 수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그냥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얘기도 나눌 겸 이 프렌즈도 한번 경험해 보실 겸. 왜냐면 여러분이 콘텐츠가 생기시면 나중에 블로그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음성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반의 뭔가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영상은 지금도 조금씩 만드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프렌즈라는 데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수료식은 이 프렌즈에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이 프렌즈에서 얼마든지 경제 콘텐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미덕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ESG로, 어떤 분은 예배처럼 예배 형식으로 해서 찬양도 같이 들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네, 일정을 정하기가 너무 5월달에 얼마 안 남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인데 혹시 뭐 하시는지 대체 고민은 어떠세요?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낮에나 밤에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남겨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우리 저번에 일기 네, 다들 막 한복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오셔서 수료증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면 그 앞에서 그냥 캐릭터랑 사진 같이 찍고 졸업사진처럼 예, 그러고 마무리 되는 거라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밤 10시도 좋고 10시 반도 좋고 그냥 사진 찍고 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일정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필 받아서 블로그가 있어요. 6월 과정을 지난주 아니죠. 며칠 전에 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토일 월도 쉬고 그 다음 주도 쉬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행을 또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계속 블로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 되신다고 블로그도 같이 쉬어버리면 이게 그렇게 막 좋진 않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지금 5포, 6포를 하는 그런 챌린지들도 많아요. 하루에 5포. 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담 없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냥 10,000원의 행복으로 해서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또 혼자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과정은 제가 6월에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또 6월에 벌려놓은 일이 또 있는데, 벌려진 일을 또 벌려졌어요. 두 개가. 그래서 네, 어쨌든 6월이나 7월에 열려서 여러분을 오신다면 할인 혜택을 드릴 테니까 또 그렇게 해서 오시고 이 방의 장점은요. 계속 제가 좀 약간 밀착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룹 코칭처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공유 풀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마이크나 화면이나 채팅창이나 다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저는 카페에 남겨주신 걸 보고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궁금한 게 그닥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독수님 아직 못 오셨죠? 독수님이 어제 그 올려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코칭을 못 받으셔서 음, 네, 일단 그러면 계신가요? 초마님도 안 계세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인느님. 인느님 자리에 계실까요? 네. 인느, 네, 네네. 인느님 발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바른말이요. 아니요. 잘 하셨어요. 제가 뭘 봤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들어갔는데 조회수가, 아니, 방문자 수가 일단 1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제가 안 들어가 봐가지고 모르겠네. 계속 발행하니까요. 방문한 사람이 100명 좀 됐어요. 100명이 넘었었어요. 아, 네. 발행량을 아, 일단 늘리신 거랑 키워드를 조금 잡아가시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고, 감을 알면은 앞으로도 더 발전하실 수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또 제목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쓰는, 있었어요. 네? 말씀. 네, 음. 잠시만요. 보면은 지금 일단은 이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아까 너무 비슷한 사진은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은 다행히도 너무너무 잘 다른 내용들로 채워주고 계신데요. 사진이. 음, 네. 저희야, 너무 멋있고 아침 시간, 공유 시간이가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장면. 음, 그러면 아, 유사한 사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예, 똑같은 복붙이 아니더라도 AI가 이거랑 해서 비슷하게 계속 생산한다라고 오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음,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떠실지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음. 싶었어요. 예, 예. 일관성 있는 사진은 별로네, 그쵸? 똑같은 네. 주제라고 하셔도. 이거 나한테는 일관성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자, 투자하면 경제신문이라는 사진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사진은. 그런데 보는 사람은 사실 어떤 게 다른지 잘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독자의 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내 기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정보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뭔가를 가치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독자라면 이렇게 비슷한 사진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진들, 재밌는 사진들이 더 흥미로워요. 음, 그렇다면 같은 사진이지만 같은 사진을 예를 들어 썼더라도 보니까 사진이 이것만 넣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는 이런 거를 넣으셨고 또 이런 사진을 넣으셨다면 저는 이게 썸네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리고 같은 사진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음, 투자하려면 경제신문을 이걸 꼭 썸네일로 하지 않을 거고 이 사진에 이 책 내용을 캡처해서 쓰려고 한다면 뒤에 뭐 테두리를 바꾸던 컬러를 바꾸던 폰트를 바꾸던 음, 크기를 바꿔서 카드 뉴스를 만들 것 같아요. 조금 음, 다르게 예, 그렇게 가질 것 같고 음, 컬러랑 이렇게 뭐죠 인용구나 이런 걸로 하셔서 가독성을 조금 더 주시려고 했던 게 저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았고 예를 들어 감사해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것도 내 거지만 내 것도 계속 반복되면 좋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명함이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네이버에서 이 명함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붙이는 것도 또 얘한테는 계속 똑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좋지 않아서 거의 붙이지 않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헷갈려요. 내가 만들어서 괜찮겠지.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블로그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이미지들을 내는 것들을 더 좋아하겠죠? 음, 그리고 예, 이런 경우는 제목이 좀 길어요. 예. 여기서 제가 만약 내가 줄인다고 한다고 하면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 혹시 은유님이 생각하는 키워드 있을까요?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된다. 있을까요? 어, 위험한 아, 호기심? 위험한? 네. 예, 그럼 좀 음, 지저분하지만 이거 말하고 잠시만요. 혹시 여기 메모장 여기 보이세요? 네, 아, 네. 제가 화면을 보면 여기서 위험한 그다음에 또 호기심 네, 또 있으실까요? 어, 위험한 호기심. 네. 우선, 보셨을까요? 뭐, 두 개? 죽기 또 전에 가봐요. 죽기 두 전에 개. 가봐야는, 그건 좀 그렇는데. 이게가, 국내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산이 있다라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니까 단어 찾기가 조금 그랬었거든요. 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니, 이게 비틀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 이게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화산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네.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화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호기심 죽기 전에 보단. 음, 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글자를 읽는 사람을 좀 생각하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런 음, 사람들은 아슬하고 위험하고 호기심하고 해외여행 추천해고 죽기 전에 꼭 여행 가는 것보다 일단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을 먼저 검색해 볼 것 같아요. 음, 네이버에 이렇게 친다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는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녹자카르타, 무라피 화산. 근데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검색해서 호주도 보고 이집트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수 보거든요. 그렇다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여행지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족자카르타 무라피 화산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처음 가면 이 단어를 모를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은 이거를 찾아보겠지만 아르타 무라피 화산 일단 이게 메라피산인가요 혹시? 그 영어 발음 되니까 그냥 영어 그기 인도네시아 발음과 영어 발음이 좀 달라서. 달라가지고요. 예.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다시 키워드 마스터로 가볼게요. 제가 그런 게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자, 시작하는 요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메라피산 두 개 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닌 거긴 한데요. 음, 그래도 조금 더 조회수가 많은 거는 메라피산. 음, 예, 왜냐면 사람들이 한국말로 검색하고 인도네시아 화산이라고 그럼 인도네시아 해볼게요. 화산. 인도네시아 화산. 탐보라 화산, 화산 폭파, 화산 개수, 화산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찾는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관련 음, 키워드로 아예 있거든요. 로그 화산, 화산 음, 관광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라면은 이 족자카르타 무라피 화산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찾지 못하니까 메라피산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유입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본문에 메라피산이라고 하고 본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자카르타 무라피 화산이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음, 본문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단어도 검색이 돼서 되는 경우 있거든요.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많이 아직 없으니까 있는님께 꼭 걸리실 거예요. 꼭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잘 구성해 주시고 사진도 잘 교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키워드가 제목이 너무 길어요. 제목은 20자에서 30자고 생각하시고 물론 뭐 31자라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걸로 해서 좀 간결하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아슬하고 위험한 호기심 해외여행 추천까지 이렇게 해서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화산 여행지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스티커 메모를 해볼게요. 저라면, 화산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메라피산? 아까 메라피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화산으로 뭐 꼭 가봐야 할 메라피산. 이러든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화산으로 검색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 메라피산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꼭 가봐야 할 메라피산이라고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인용구를 활용해서 지금 옆에 제 메모장 보이시죠? 노란색 쓰고 있는 거. 예, 예. 여기서 아슬하고 위험한, 호, 아슬하고 위험한 호기심, 뭐 아니면 해외여행 추천하고 메라피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용구를 붙여서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하기스 이 자리에다가 음, 아세라고 위험한 해외여행 추천 음,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고 아까 막 다 담고 싶으셨던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밑에다가 네, 이렇게 여행지 추천 뭐 메라피산 하고 아까 그 뭐 족자 네, 땡땡땡땡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성할 거예요. 여기다가 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음, 내용도 잘 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꼭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이것을 추천합니다라고 본문에 쓸 거예요. 제목에 쓰지 않고. 제목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간판이에요. 내 매장, 내 사업자의 간판이거든요. 거기서 꼭 원하는 것만,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목 짓는 법. 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도 네. 생기는 날, 이것도 보면 세 개가 반복돼서 이것도 뺄 수 있으면 예,
세계에 있는 날, 세계적으로 가고 싶은 말고, 세계에 있는 날 가고 싶은 해외여행, 해외 휴양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중복되는 걸 빼고 다른 단어로 넣어주시는 거. 네. 음, 어, 네. 그래서 아시나요? 이런 건 사실 본문 구성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휴양지 발리. 그리고 사람들이 음, 발리에 대해서 가고 싶은 휴양지 발리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키워드 마스터에서 발리로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발리 항공권, 발리 음, 시간, 발리의 예를 들어 뭐 스니커즈도 궁금하다네요. 발리에 여행하기 좋은 계절. 그래서 차라리 세계인의 날 여행하기 좋은 발리 여행하기 좋은 발리 계절을 뭐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휴양지 발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찾는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또는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 사진 스크랩 아니, 이거 캡처하신 거잖아요. 네. 한국경제에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캡처해서 쓰게 되면 이거는 일단 출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남의 저작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오시는 거고, 이 한국경제랑 또 이 지면을 쓰는 캡처가 다른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중복으로 걸려요. 불주등 다수가 아, 한국경제를 보고 이걸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 이걸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걸 갖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보다 그냥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냥 하나 정도만 살짝 하시면 좋고 이렇게 텍스트가 이런 사진들을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콘텐츠를 그또 실무 콘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붙이는 거. 예, 네. 그래서 민니님은 이미 카드 뉴스를 잘 만드시고 있으시니까 그냥 차라리 한국 경제 이런 거를 카드 뉴스로 계약하고 나머지 내용을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것도 지금 그대로 그냥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네네. 가져오는 것보다는 생산해서 이것도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는 생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사실 박진우 기자님이 쓴 거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서 그대로 붙이면 굳이 이 글을 신문에서 보지 나한테 와서 오늘 일을 음, 메리트가 매력이 좀 없잖아요. 이걸 맞아요. 정리해서 써주시거나 이 위에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그냥 예를 들어 URL만 이렇게 첨부해 주시는 게 더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자꾸 해봐야 돼. 네, 맞아요. 계속 해보고 또 물어보세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네. 그 키워드를 또 어떨 때는 또 보니까 자꾸 그 진짜 키워드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으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이 쓰는 파워 게. 블로거들도 키워드 제목만 1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음, 원래 어려워요, 누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음, 제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글을 제목을 만들어 썼었는데 뭐 어디 노출되고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도 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은 조금 결과가 있는 그런 글들이 되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했는데 그냥 내 만족이 갈 것 같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게 자꾸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제부터 필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음, 이게 사고가 내가 이제 몰랐던 게 좀 확장되니까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남겨놓은 이유는요. 1주차에 내가 어떻게 글을 썼고, 어떻게 본문을 썼고, 내 조회수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주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좀 더 고민했던 것처럼 성장이 되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양이님이 막 웃으시면서 뭔가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서. 고양이님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해주세요. 은원의 아, 경험의 말? 경험의 말? 제가 잠깐 저 아까 이니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애써 썼는데 기왕이면 노출을
그 지난번에 이제 강의 받고 거기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출을 유입을 많이 시킬까 그러다가 그때 제가 숙박 페스타 그 음,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 전에 한 시간 정도 뉴스를 한 두 시간 정도 뉴스를 틀어놔요.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한테 딱 꽂히는 그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꽂혔지 다른 사람에 꽂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 그걸 가지고 그 음, 찾게 되더라고요. 글감이 너무 없잖아요. 늘 글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내가 쓰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리더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숙박 페스타 그걸 했더니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래 하고 막 그날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조회수가 팍 올라갔어요. 팍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뉴스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 거부감이 없는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태풍 마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딱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슈화되고 그런 거는 오전에 써야 돼. 시간이. 아, 일찍.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제가 발행하는 시간 보면 막 10시 전에 쓰려고 막 노력을 최대한 해요. 왜냐하면 오후에 써버리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음, 대한 글을 써버리니까 제가 이제 저보다 잘 쓴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너무 좀 얍삽한 게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찔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리더님한테 좀 얘기 들어보고 예, 이게 마르 마하르가 맞나요, 이름이? 아니 이게 마와르가 맞더라고요. 마와르가.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치, 태풍 맞아, 맞아. 마하르가 맞아요. 근데 제가 그날 했을 때는 마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쵸, 그쵸, 기자님들이 그쵸, 맞아, 맞아. 음, 이렇게 글을 쓰시는 그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인니님처럼 뭐 그 영어식 미라클. 발음이니까 마하르도 될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마와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와르로도 태풍이 들어가는 걸로도 유입이 되고 저는 이제 글 쓰고 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 글을 사람들이 무슨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를 확인하거든요. 갑자기 음, 막 폭주를 하니까 뭔 일이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마하르라고 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저처럼 이제 딱 들었는데 확실하게 활자를 보지 않으면 마와르래, 마하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 걸린 거예요. 마하르가. 그래서 음, 이거 수정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한 시간이 넘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수정은 안 했거든요. 이거 음. 내가 그 듣는 것을 나는 마하르로 들었는데 마와르구나. 근데 고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셔서 음. 근데 정확한 명칭은 마와르가 맞아요. 아, 네네. 그 얘기를, 잠시만요. 대포, 마하르. 맞네. 마와르가 맞고, 잠시만요. 마와르도 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 드릴게요. 일단, 어, 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네. 시즌별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여름에는 태풍 맞고요. 그리고 숙박, 5월에는 이제 그런 나라의 행사, 여행, 그런 주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 뭐 모두가 해야 되고 막 연말정산 이런 것들 되게 그리고 휴가 기간은 당연히 휴가 관련된 것들 그 키워드가 인기인 게 맞아요. 그거를 잘 잡으셨고 그리고 제가 제가 이게 낭만고양이 걸 한 번씩 보면 그게 일단 숙박 페스타도 원래 그 숙박 페스타가 잘 쓰는 키워드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나? 어쨌든 그게 남들이 글이 없을 때 좀 빨리 발행하는 편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유입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부지런한 거고, 기양할 거면 조회수를 높이는 길이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정식은 마와르인데, 이렇게 마하르로 일부러 쓰는 블로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를 이게 전략적으로 마하르를 쓰는 경우, 예를 들어 비슷하잖아요. 마와르인데 마하르로. 전략적으로 써서 나는 마하르의 유입을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이게 사실 마와르 예상 경로 혹은 뭐 마와르 경로였으면 그 조회수가 마하르보다 더 나왔을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그 이름이 빵집이 뭐지? 어, 예를 들어 내 책 제목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이게 책 제목인데 일부러 세상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책 이름이라서 그런데 제가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카페 이름이 아인지 어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오타를 써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들어오는 유입 경로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는데요. 사실 이게 세상이면은 조금 더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조회수를. 음.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고 태풍 때도 하나 얘기 드리자면 비행기 결항 소식이 그렇게 또 유입이 많아요. 음.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는데 이전에는 지금 당장 오늘 결항이 비행기 뜨는지 안 뜨는지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막 아침 시간인데도 아침 시간에만 몇백, 뭐 하루에는 몇천 이렇게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도 쓰고 나도 쓰고 저 사람도 다 쓰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냐면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마할, 마하르 뒤에 자동 검색어를 한번 보세요.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마하르의 와르죠. 와르의 아, 지금 아까 제목을 뭘로 써주셨더라? 이번 주말 날씨 태풍 마와르 예상 경로 알아볼까요? 라고 하시면 태풍 마와르 검색해서 내 거 걸릴 수 있고 태풍 마와르 경로에도 걸릴 수 있고 태풍 마와르 예상 경로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거 황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예, 그럼 이걸 놔두고 이렇게 쉬운 방법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예상만 하면 되죠. 경로랑 예상. 그러면 저는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상 경로 보고요. 태그 하나 있잖아요. 연관 키워드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 쓰면 조회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음, 여러 개. 조금 더 감이 오셨을까요? 네. 네, 태풍 마을. 그리고 태풍 마을으로 사람들이 뭐를 그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도움받아서 쓰시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시도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어떤 걸 쓰는지 궁금해하는지 했던 거.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업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은요, 일부 그분은 이제 인스타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도 날씨에 인스타에 매일 올리셨어요. 음, 되게 머리 좋죠. 왜냐면, 음,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그 제주도 날씨 햇볕 짱하고 예쁜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날씨 키워드를 해가지고 걸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 사진이나 본문 맨 밑에, 그래서 제주도 날씨 좋은데 이 매장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스타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것만 날씨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 태풍 마을을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매미가 오고 예를 들어 온다고 하면 또 그때 시의성 있게 빠르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님 거를 한번 보면 지금 이거 보이고 계시죠? 화면은 네, 그래서 고양이님은 본문 구성이나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는 민영수산인 거고 이거는 고양이님의 일상이 되는 거라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실 거면 여기 소소한 일상을 여기다가 하시지 말고 차라리 민영수산을 카테고리 있잖아요. 여기 민영수산 카테고리 있죠. 민영수상 카테고리가 아니면 법성코나 굴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카테고리를 여기다 보일 수 있게 하세요. 아, 여긴 어차피 최신 글은 일상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 뜰 거예요.
여기 다 채식글 순서대로 뜨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다가 민영수산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민영수산인데 민영수산 얘기가 전혀 이렇게 안 보인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 들어온 사람한테도 그걸 알려드리고 싶다면 여기가 일상이 아니, 어차피 여기가 다 일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상이 최신에 계속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민영수산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키워드 잡는 거나 이런 거 많이 괜찮아 주셨고, 또 사진도 이렇게 잘 넣어주셔서 좋았어요. 음, 음. 그리고 잘 된 것들을 항상 자랑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없으시면, 그럼 이제 빅글 링크 한번 볼게요. 빅글? 선생님, 이건 아니. 네, 요거 볼게요. 네, 들어와서 이거. 네, 빅글링은 이번 주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해보니까 솔직히 경제 쪽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시작하면서 이거 크레딧 2기 과정 시작하면서 그냥 해본 거거든요. 근데 네네. 처음에는 이 조회수가 진짜 혼자 할 때는 9개도 안 나오고 3개, 2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비두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음, 차근차근 쌓여간다는 느낌? 아,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식 BTS 뭐 이런 것도 거의 생각을 안 했는데 조회수가 200개까지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음,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그게 되게 신기했고요. 음,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고 그런 음, 건데, 그리고 고양이님 말씀대로 저도 아침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나 그 3프로나 뭐 염블리나 이렇게 듣고 인사이트를 하는데 복기를 매일 같이는 못하고요. 음, 주간에 듣기만 해요. 사실 복기를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쓰고 나서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부러운데 그냥 이렇게 몇 시간씩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엄두도 못 내고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발행해? 이걸 어떻게 발행해? 이걸 어떻게 발행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발행해놓고도 막 수정하다 삭제하다 이러니까 그걸 아예 포기하는 거야. 아, 이러려면 아예 안 내는 게 낫지. 나중에 계속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이거 창피하니까 안 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 이거 그래도 조금 쓰면 이렇게 유입이 되는구나. 단번에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음, 차근차근 내 경제 콘텐츠 카테고리에 조금씩 쌓여가는 게 되게 신기했고 되게 좀 음,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 이러면서 내가 하나씩 공부한다는 느낌은 든다. 뭐 경제 어, 불안성까지는 아니고 그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리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댓글이 그 뭐 협찬은 음, 아닌데 뭐 써달라 뭐 음, 강북에 강남에 있는 뭐 약간 성형외과다, 탈모 이런 거. 피부과 뭐 이런 음, 데서 이거와 관련이 없게 보시고 전혀 이 포스팅한 관련이 없는데 와서 뭐 그쵸. 채운 걸 써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글을 쓸 때 이 다른 분들 이렇게 가서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제가 가끔 보면 쓸 때 이렇게 글을 다른 분들 제가 본문에다 그냥 쓰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획하든지 아, 상단에는 이걸 써야지 중간에는 이걸 써야지 이렇게 내가 연필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음, 속도가 좀 빨리 날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저는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발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시간이 좀 맞아요. 오래는 걸리고 그다음에 카드 뉴스도 이거 매일매일 넣어야 되는 게 맞을까? 이게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저는 그 캔버도 다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하는 거 지금 해서 하려고 고민 중인데 아, 이거 맨날 찾기도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 고민도 하는데 저건 다 카드 뉴스로 되어 있어도 갑자기 그냥 안 하고 하는 건 또 이상할 것 같고
네? 그쵸, 아까 그쵸. 고양이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타이틀, 그 대문, 큰 대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 저도 특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문을 누구는 그 앞에 거 절대 그런 거 너무 신경 써서 꾸미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거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고민해요. 음. 네, 비크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기다리고 계셨다가,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은 정말 누구인데 발행하고 나면 저는 진짜 여러 번 생각하거든요. 이거 내려야 되나?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는 1도 없고요. 전혀 1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엄청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내가 뭘 써도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누가 와서 내 글에 하나하나 터치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발행은 당연히. 그리고 잘 알고 계시고요. 내용이 너무 읽기 싫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 구성이나 이런 거 얘기 드릴 게 없고요. 카드뉴스는 지금 무료 버전을 쓰고 계셔서 그거 왕관 아닌 거 찾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로 유료로 전환하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냥 타타타타 누르기만 하면 된다. 어, 이미 단련은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진짜 추천드리고요. 제가 6월에 아마 만료일 거예요. 그럼 그때 팀으로 짜서 하면 1년에 한 2만 원, 3만 원인가 환율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정도면 1년 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치킨 하나 투자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카드뉴스가 활동잘 때 있을 거고요. 카드뉴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는요. 인스타로도 옮겨갈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가져온 사진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 그냥 옆에서 글감 추가해가지고 픽사비에서 가져온 사진이면 우리가 그걸로 해가지고 인스타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기상사 나들이를 예를 들어 다녀오셨어요. 그럼 이거 만든 거 가지고 이 사이즈 그대로 그냥 인스타를 가져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유즈가 가능해요. 내가 내 컨텐츠를 내 걸 제작을 해놓으면. 물론 사진도 그러겠지만 주식은 사진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이 유료를 조금 더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뭐 어떻게 느끼냐면 전 캔바는 유료예요. 근데 이 미리 캔버스는 무료예요.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보다는 쏙 터지고요. 뭐 마음에 이거 대봤더니 유료. 대봤더니 유료. 계속 유료해야지 무료 하나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거보다는 다 누를 수 있는 거 훨씬 빨라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문 사진은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지금 모바일 버전 잠깐 볼게요. 지금 이 공지사항에 한남동 이거 왜 뜬 거 롯데푸드 여쭤보려고 저 안 했는데 이거 왜 뜬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아, 했겠어요? 아니 나 아까 이거 캡처해놓고 리다님한테 아니 나 이거 공지 안 했는데 왜 떴지?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모바일로 잘못했구나. 들어가셔서 예, 보세요. 안 그러면 한 건데. 예, 저희는 뷰길님 비밀번호를 몰라요. 예. 예, 아니 근데 자,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거예요. 네, 제가 네, 공지해놓은 거죠. 제가 골라서 네, 해놨잖아요. 아마 빅글님도 네, 빅글님이 모르는 사이에 누르셨을 거예요. 이 어, 모바일 가면 홈 편집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블로그 앱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홈 편집에 눌러보면 대표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10개까지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조금 바꿔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공직글, 이제 대표글, 이게 브랜딩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인기글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글이 앞에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인기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육아 블로그죠. 그러면 육아에 대한 게 막 나와서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계속 올릴 거라서 어떤 음, 사람인지 나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 대표글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어차피 저는 아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를 대표글에 넣어놔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같이 했던 뭐 진심 챌린지처럼 뭐 그런 소개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거 대표로 넣어놔요. 근데 이 대표글이랑 보시면 이 공지랑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모바일이랑 PC 화면 구성이 틀려요. 네, 약간 음, 구성이 틀린 거고 홈편집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미러링을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뭐 모먼트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PC 버전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음, 인스타랑 이거 바로 가기. 근데 모바일은 보이죠. 이거는 그냥 구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모바일에서 헬스 구성을 좀 최적화하는 게 좋은데 아까 빅클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공지사항이 중식이 나와 있어서 경제라든지 내가 나에 대해서 브랜딩이 좀 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디지털 추천을 아니 ESG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ESG 네. 글을 여기다가 10개까지 가능하시니까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기소개서 글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기글이랑 대표글 2개 다 있으신데 사실 대표글을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글 인기 2개가 있고요. 1번, 2번 이렇게 누르면 1번, 한번 누르면 2번 이렇게 돼서 2개밖에 없거든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인기글을 앞에 보일 건지 대표글을 앞에 보일 건지 그럼 대표글을 난 뭘로 설정할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있으시기도 하고. 근데 인기글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에 대한 정보와 호기심들이 있어서 이걸 눌러보게 돼요. 그러면 인기글은 더 인기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나를 좀 더 잘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내 사업장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대표글을 여기다 앞에다 넣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여기 정체성을 여기다 한번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모멘트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쁘게 꾸민다는 것보다는 예, 제 거를 보여드리면 저 예쁘게 꾸미지 않았거든요. 그냥 요거 뒤에 사진 하나 넣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건 저건 그냥 제 다 카드뉴스예요. 그래서 뭐 예쁘게 꾸민 게 없어요. 이건 모바일 버전이에요. 예쁘게 꾸민 거라는 위에 타이틀밖에 없어요. 미리 캔버스나 캔버에 들어가면 블로그 타이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타이틀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제가 이미지 넣어서 꾸민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인기글 이런 거 넣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거 화면 분석 레이아웃 하는 거를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아예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형 궁금해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속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문인데요. 이거 누르면 막 육아로 넘어갈 것 같고 네. 인스타그램으로 막 넘어갈 것 같잖아요. 얘기 드렸듯이 안 넘어가요. 이거 그냥 아. 그림이에요. 빅클린도 속으셨구나. 네. 지금 인느님도 표정이 안 넘어가네? 네. 저 이거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요. 이거 만들다가 잠들었어요. 잤어요. 그래서 누르면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어. 잠들었어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 삘 받아다가 그냥 가야지 하고 잤어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만큼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사이즈 있죠. 여러분 카드뉴스 만드는 사이즈에 블로그 대문 사이즈에다가 그냥 제가 책 갖다 놓고 여기 제 사진 갖다 놓고 이거 요소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놓고 글 쓰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꾸민 거 아니에요. 이거 PC 버전이에요. 꾸민 거 아니에요. 꾸민 거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카드뉴스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는 최신이 계속 뜰 거고요. 여기는 최신의 IA상이 뜨니까 전 제가 블로그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 블로그 카테고리를 여기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여기다 공부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럼 내가 여행 다닌 거, 머리한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냐? 아니요, 써도 돼요. 써서 다른 폴더에 대도 되는데요. 이건 대문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다가 내 머리한 거 이런 거 다 안 보여줘도 되고 굳이 여기 또 최신 글에는 다 뜨거든요. 머리하고 막 이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굳이 이 좋은 자리 3개까지밖에 카테고리가 안 된다면 여기다가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 블로그 하는 사람이야. 육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거가 주제를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보여주고 싶지만 다 보여주는 건 그냥 최신 글인 거고요. 진짜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보다 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주제를 잡으시라고 첫 시간에 얘기 드리잖아요. 주제를 그리고 추리시라고 하나만 잡으라고는 좋긴 하지만 3개면 3개, 3개까지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아니면 일상 아니면 뭐 미라클 모닝 모두 좋으니까 좀 거기에서 그런데 저는 육아가 아직까지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도. 그래서 지금은 육아하는 엄마가 하는 공부랑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서 전 육아를 더 많이 보이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블로그랑 제가 공부하는 거는 조금 더 비율을 적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 글이 아직 많아요. 근데 언젠가 저도 육아를 안 할 거예요. 육아 인플루언서 안 할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아이가 크면 육아가 이게 안 돼요.
아기가 옛날처럼 물티슈 들고 사진 찍어주지 않아요. 엄마 이런 거 왜 이런데요? 그러면 저도 바꿀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자가 가졌으면 좋겠고, 콘텐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쉽게 잘 알려주셔서 저는, 네,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게 클라우드가 너무 용량이 크면 저장이 안 돼서, 뭐죠? 이거를 한번 기록은 중지를 해볼게요.